안녕하세요. 34살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 채널에 글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이번에 제가 겪은 똥차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하는 일을 보며 백정이나 다름없는 일 아니냐고 막말해낸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 그리고 자기 엄마가 원래 솔직해서 그런 거짓 악이 없는 사람이라며 미친 소리를 말이라고 감쌌던 뇌 없는 전 남자친구 그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혼을 한 건 정확히 6개월 전이에요. 연애 기간 6개월 만에 결혼하려고 했으니 저도 제정신은 아니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당시만큼은 저는 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되려 힘들게 만들었죠. 엄마, 아빠, 이쁜 아가 2명. 어릴 적부터 저는 만화 속에 나오는 4명의 단란한 가족 모습을 참 좋아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 일요일마다 하는 디즈니 만화세상이라는 프로를 꼭 챙겨보았습니다. 그 만화에 특히나 다정한 가족 모습,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왜 자꾸 단란한 다정한 가족의 모습에 집착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대충 짐작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 사랑아, 사랑이는 이제 엄마랑만 사는 거야? 왜? 왜 엄마랑만 살아? 아빠는? 아빠는 우리랑 같이 안 가? 그게 사랑아. 아빠는 대전으로 갈 거야. 아빠가 우리 사랑이 보러 꼭 올게. 꼭은 무슨. 됐으니까 가서 그 계집애랑 잘 먹고 잘 살아. 애한테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 야, 너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할 거야? 뭐가? 마지막까지 그럼 네가 좋은 소리 나오게 했었어야지. 제 여동생보다도 어린 여자애랑 너는 그러고 싶었니? 에휴, 이게 진짜. 엄마 때리지 마! 아빠 가라고! 나 아빠랑 안 살아도 되니까 그냥 가라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1996년 봄 이혼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날 부모님이 제 앞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잊히지 않아요. 제 기억 속 부모님은 늘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아빠는 엄마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죠. 천만다행으로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엄마에 대한 애정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자식이라고 부성에는 있었나 봐요. 하지만 아빠는 잦은 폭력과 외도를 일삼았죠. 그러다 아빠보다 10살인가? 아무튼 꽤 어린 여자와 외도를 했는데 그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고 엄마는 다 용서할 테니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오라고 했대요. 하지만 아빠라는 그 사람은 저와 엄마보다는 그 여자와 그리고 그 아이를 택했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였습니다. 왜 돈을 안 보내는데? 나한테 주는 돈 아니잖아. 사랑이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사랑이 네 자식 아니냐고. 저에 대한 부성에도 또 다른 자식이 태어나자 뚝 끊겨버렸습니다. 요즘이야 양육비 지급에 대한 관리와 법이 엄격해졌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대요. 그 사람들 안에 제 친아빠도 포함되어 있었죠.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기를 붙들고 화를 내야만 했어요. 양육비를 왜 안 보내냐고 말입니다. 엄마의 원망어린 소리에도 그리고 저의 소리에도 친아빠는 저희 모녀를 외면했어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단둘이서 세상에 남겨졌죠. 친정도 없고 친척도 없었던 엄마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저를 키워야 했습니다. 아이고, 손모가. 아유, 이게 일이 해도 해도 적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가게 일 도운다니까 그래. 딸은 어릴 때부터 곱게 커야 시집도 잘 가고 나중에 대우받고 사는 거야.
너는 힘든 일 하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해. 저희 엄마는 식당 설거지하는 일을 시작으로 이 집 저 집 직원으로 일하다 조그만 가게를 차리셨어요. 순댓국집을 말입니다. 저의 유년 시절 엄마의 모습은 화장기 없는 민 얼굴에 손목과 어깨에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이었어요. 밤이면 앓는 소리를 내며 잠자리에 드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더더욱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혹시나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더 예의 있게 행동하고 길에 쓰레기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엔 이혼가정의 자녀라는 편견이 정말 심했거든요. 아니, 사랑이 엄마도 이제 재혼해. 고1이면 사랑이도 다 컸지 뭐. 언제까지 혼자서 애 키울 거야? 아유, 됐어. 채원은 무슨, 나는 남자라면 아주 치가 떨려. 채원이 자기만 좋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지. 사랑이 시집갈 때 아빠 손은 잡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친아빠라는 인간은 연락 끊긴 지 한참은 됐다며. 됐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빠 없으면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사랑이 데리고 들어갈 거야. 아유,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얼른 가. 우리 사랑이 올 때 됐어. 애 앞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희한해요. 당사자인 우리 모녀는 괜찮은데 되려 주변 사람들이 늘 저희 모녀를 걱정했습니다. 아니, 걱정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해서 자기들 가십거리를 만들었던 것 같네요. 차라리 나이 들어서 자식 결혼하고 나면 혼자 어떡할 거냐는 식의 걱정스러운 소리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늘 그게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딸 자식 시집 보낼 때 아빠 없이 자랐다는 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 줄 아냐 같은 소리는 정말 저를 화나게 했어요. 아빠 없이도 누구보다 잘 자랐고 예의 있게 자랐고 스스로 공부까지 해내고 다른 평범한 집 아이들과 똑같이 자랐는데 이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마이너스 점수를 갖고 내던져진 것 같았죠. 우리 딸 걱정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와. 아자! 그럼 걱정하지 마셔. 정 사장님도 아자? 저와 엄마는 그럴수록 더욱더 성실히 일했고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해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자그마한 점포로 시작했던 엄마의 순댓국집은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개의 점포도 갖게 되었죠. 저 역시 악착같이 공부한 덕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흔히들 아는 대학 새내기의 로망을 저는 하나도 즐기지 않았어요. 그저 취업을 위한 활동, 취업을 위한 성적에 목숨을 걸었죠. 저에게는 강박증같이 자리 잡은 게 있었거든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자. 보란 듯이 나랑 엄마가 얼마나 잘 살아내는지 보여주자는 생각이었죠. 자, 내 첫 월급 선물. 저는 대학 졸업 후 원하는 회사에 떡하니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까지 하고 나자 주변 사람들도 더는 저희 모녀에 대해 일절 얘기를 꺼내지 못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내가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꽤 많이 이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월급은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지만 저희 엄마한테는 더더욱 큰 감동이었나 봐요. 엄마는 제가 내민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첫 월급은 부모님께 드리는 거니 사고 싶은 거 사셔라라고 해도 저희 엄마는 절대 그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늘 소탈하고 당신이 가진 재력에 대해서도 일절 과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시작해서 여러 개의 점포를 늘리셨고 거기다 더불어 지역에서 꽤 큰 한정식 집까지 차리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정도의 경제력 여건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내놓으라 하는 회사에 취직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너는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 나는 너 보면 내가 다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 아직 멀었어. 네가 내 입장 돼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랑 엄마한테 이랬네 저랬네 말을 하는데 공부를 잘하면 독하다고 난리, 내 생각 얘기하면 아빠 없이 커서 버릇없다고 난리. 나 진짜 잘 살아야 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까지 이뤘으니 이제 제게 남은 건 좋은 사람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금은 천천히 인생을 좀 즐기면서 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돌이켜보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쉰다는 것과 천천히에 대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나한테 남은 마지막 임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한다. 그 생각이 간절했어요. 제가 간절히 원해서인지 몇 번의 소개팅을 겪으며 저는 저와 아주 잘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에 눈이 멀었던 건지 저는 그 사람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염려가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과 제가 운명이라고 믿었죠. 저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성급한 선택이 엄마한테 상처를 준 것 같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아파지거든요. 딸, 엄마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아이고 아줌마, 누가 보면 엄마가 결혼하는 줄 알겠네? 아주 예뻐. 그러니까 이제 좀 가자, 어? 거울 좀 그만 보고. 네가 몰라서 그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엄마가 깔끔하고 멋있어 보여야 그쪽에서도 너 무시 안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그놈은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상견례 그날에 샵에 가서 머리와 메이크업까지 받고 오셨어요. 당신이 깔끔하고 단정해야 우리 딸이 무시 안 받는다고 말입니다. 저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꽤 긴장이 되었어요. 예비 시모야 이전에 결혼 허락 관련해서 찾아뵈었던 적이 있었지만 우리 엄마를 모시고 함께 뵌다니 괜스레 떨리더라고요. 우습게도 저와 엄마는 청심환까지 각자 나눠 마신 후 상견례 자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희철이 엄마입니다. 어색한 첫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상견례 자리는 진행되었어요. 초반의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이고,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랑의 어머님. 아유, 그러게요.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럼요.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자기들 일 아니라고 다들 쉽게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도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제가 그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했던 이유 중 같은 가정 환경도 포함되었어요. 그놈 역시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해왔죠.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이면적인 면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저희 엄마 역시 제 전 남자친구였던 그놈의 가정 환경을 알고 계셨고 힘든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잘 자란 게 대견하다며 그놈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상견례 자리는 웃음이 끊길 줄 몰랐습니다. 예비시모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요. 그 여자가 미친 듯이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죠. 그놈에 대한 제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사랑의 어머님, 아니 이제 사돈인가요? 제가 희철이한테 사돈 말씀을 듣긴 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분 나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비시모는 저희 엄마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관해 물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입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 못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저희 엄마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희 엄마가 원체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이에요.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작지 않게 순댓국집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메뉴는 평범해도 그래도 동네에서 꽤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에요. 아, 순댓국집. 네, 순댓국집이요? 그런데 예비 시모라는 그 사람은 저희 친정엄마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딱 봤을 때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엄마 식당 동네에서 맛집으로 얼마나 유명한데요. 한번 오세요. 정말 맛있어요. 혹여나 분위기가 이상해질까 싶어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유, 나는 순댓국 그런 거 잘 못 먹어서. 그거 돼지 내장도 들어간 거 아니니? 내가 비위가 약해서 아유 죄송해요. 사돈, 제가 좀 솔직한 편이라. 아, 아이, 네, 그럼요. 뭐 한국 사람들이라고 다 순댓국 좋아하라는 법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은 자기 엄마 옆에서 어찌할 줄 몰라만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어떻게 중재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 안절부절 똥마려운 강아지 꼴이었죠.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앞세우며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선 넘는 말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저기 그런데 그게 말이 좋아 요식업이고 자영업자 그 사극에 나오는 백정목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 왜? 아이, 사극 보면 백정들이 소 돼지 잡아서 내장은 따로 빼놓고 뭐 그러더구먼. 아니다. 그 주모인가? 아, 왜 주막에서 파는 게 그게 국밥 같은 거 맞죠? 어머, 주막이네 주막.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제정신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백정? 참네. 저는 저런 말을 중학교 때 한국사 배울 때 빼고는 거의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엄마가 파는 메뉴 순댓국에 돼지 내장이 들어가니 그게 옛말로 치면 백정과 다를 바가 없지 않냐. 아니면 주모 같은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국밥도 팔고 술도 파는 거면 주막집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요. 100번 1000번 이해해서 저 말을 하는 그 여자의 마음이 일말의 비아냥이나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해도 저게 과연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는 여자 엄마에게 할 소리인가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라고 있는 그놈은 어떻게 했던 줄 아세요? 장모님, 저희 엄마가 농담을 워낙 좋아하세요. 짓궂어서 그러시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엄마 웃음 코드가 워낙 독특하셔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모전자전이라고 자기 엄마가 핑계랍시고 둘러대는 그 말을 자기도 똑같이 했어요. 솔직해서 그렇다. 짓궂어서 그런 그거라고 말입니다. 이미 저랑 저희 엄마 표정은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무슨 엄마가 그렇다고 그래? 아니, 그래요. 내가 좀 솔직한 편이라 애두르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결혼이 좀 그렇네요. 아니, 예전부터 원래 순댓국집이 좀 그랬잖아요? 뭐요? 아니, 우리 젊을 때만 해도 막 남자들도 드나 들고 아휴, 뭐 사돈이야 안 그러셨겠지만 그래도 이혼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짓궂은 남자 단골들이 꽤 있었겠어요. 여자 혼자 있는 집이라 그러면 기둥서방 하겠다고 나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려나 모르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말에 오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희 엄마가 아는 순댓국집, 옛날에는 순댓국집이 주막 같은 곳이었다. 거기는 남자들이 들락날락하기도 했다는데 하다못해 이혼까지 했다고 하면 그거 알고 일부러 더 찾아오는 사람들 많지 않았냐. 자기는 그런 업종에 종사한 집안이랑 결혼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체 누구 마음대로 그딴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걸까요? 저희 엄마 미련스러울 정도로 그저 일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손목이며 팔에는 아직도 일하다가 입은 화상 자국이 곳곳에 있고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가 그딴 소리를 해대는데 도저히 가만히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죽일 듯이 그 여자를 바라보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어머 깜짝이야. 얘, 너 지금 어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유, 아주 쟤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네. 사랑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아유, 엄마도 좀. 희철이 너 내가 여자 집안 잘 보고 결혼하라고 했지? 그거 다 유전이다. 나야 세상 부끄러울 것 없이 돈 벌었지만서도 너 여자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여자들이 그러는 줄 알아? 미친 소리를 말이랍시고 계속해대는 그 여자는 자기와 아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헛소리했습니다. 순댓국집이나 하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 허락 안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분명히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 관해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저 여자 우리 엄마와 나한테 제대로 먹이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 자리에 나온 그거라는 걸 말입니다. 못된 심보로 엄마와 제게 면박을 주려고 나왔다는 걸 말이에요. 아, 여자 혼자 애 키우는 사람이 다 그쪽 같았나 봐요? 이상하네. 내 주변 사람들은 멀쩡히 자기를 정직하게 하면서 살던데. 아, 그쪽 하는 일이 술 장사라 그렇구나. 그때 아무 말 없이 물만 들이켜던 저희 엄마가 굵직한 한 방을 던지셨습니다. 네, 예비시모라는 그 사람은 여러 개의 바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몇몇 곳은 실제로 고급스러운 바였지만 나머지는 그놈 말로는 자기 엄마가 운영하는 바가 건전하게 돼야만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정했던 부분은 저희 엄마가 혼자서 저를 어렵게 키웠듯이 예비시모라는 그 사람도 자기 아들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겠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저 그런 업종을 택했을 그거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장모님, 술장사라뇨.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왜? 우리 엄마도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희철 씨 지금 반응 되게 어이없는 거 알아? 야비한 놈.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할 때는 이해하라고 하더니 겨우 몇 마디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자 굉장히 발끈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희 엄마는 그놈의 말을 아예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저야말로 이 결혼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도 그쪽 하는 일 애들한테 듣기는 했는데 바 운영하신다면서요? 그건 뭐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거야말로 술 파는 거 아니에요? 이봐요. 우리 바는 철저히 비즈니스 손님들만 받는 곳이에요. 순댓국집이나 소주나 마셔야 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비시모는 자기가 운영하는 바는 철저히 비즈니스 손님들을 위한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순댓국집에 오는 사람들이랑은 격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내가 볼 때 사업한다 치고 여자 끼고 술 처먹는 인간 중에 제대로 일하는 인간들 본 적 없다고 맞받아 치셨죠. 저희 엄마의 말에 그 여자는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습니다. 뭐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뭐라고 하긴? 당신이 그딴 일밖에 안 해봐서 다른 사람들 하는 일도 죄다 그렇게 보이나 본데 어디다 대고 남자들이 찝쩍거렸네 안 거렸네 헛소리야. 어? 뭐?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아이고, 내가 할 소리야. 나야말로 우리 사랑이 그딴 집안에 시집 못 보내. 화기애애하던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파국에 치달았어요.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는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기 시작했죠. 저와 그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아, 네가 장모님한테 말씀드려. 엄마가 말이 저래서 그렇지. 우리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거 아니야. 장난해? 말이 그러시다고? 그렇게만 말하면 다 끝이야? 저는 남자친구였던 그놈의 말에 더욱더 우라가 치밀었어요. 어쩜 모자가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 건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인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겨우 6개월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설친 제가 가장 큰 잘못이죠. 잘못이라고 느꼈을 때 얼른 바로잡아야 한다고. 사실상 제 마음에서 그 결혼은 이미 엎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 여자가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었어요. 예, 너 지금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남자한테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를만 하니까 지르죠.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백정이요? 주모? 듣자 하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아니 그쪽이야말로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저희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마구 쏘아붙였어요. 그쪽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대체 얼마나 양심에 찔리는 식으로 일을 해왔으면 남들이 성실히 피땀 흘려 일궈온 직업을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냐고 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난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야! 이 싹수 없는 게 정말... 너 어디서 그딴 소리야? 응?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니? 아, 됐고.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알았어? 우리야말로 마찬가지야. 어디서 내 딸한테 큰 소리야? 나야말로 됐어. 어디서 못 배워먹은 옆에 내가 말이야. 사랑아,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엄마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어요. 화가 너무 나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죠. 저희 엄마 그날 링거까지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은 채 링거를 맞는 엄마 손을 주무르며 저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열심히 살아온 엄마 인생이 무시당했다고 말이에요. 됐어. 네가 뭐가 잘못했다고. 네 잘못 아니야. 애초에 잘 됐어. 그런 인간들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봐. 너도 엄마랑 똑같이 되는 거야. 괜찮아. 기죽지 마라. 엄마, 너한테 하나도 부끄럽고 양심에 걸릴 것 없이 일했어. 그러니까 너도 더는 미안하다고 하지 마. 괜찮아. 엄마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멋모르고 결혼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에요. 한참을 심호흡하던 엄마는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엄마의 말에 깜짝 놀랐죠. 괜찮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대로 안 되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우리 가게로 데리고 와.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야. 엄마는 다 생각이 있다면서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를 이번에 오픈하는 한정식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녀에게 그딴 소리를 해댄 그 여자에게 한 방 먹이는 거라면 저야말로 당연히 찬성이었죠. 제가 엄마의 계획에 찬성했던 이유가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돌아와서 엄마가 링거를 맞는 동안 남자친구였던 그놈한테서 받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랑 어머님이 선 넘으신 거야. 당장 전화해서 우리 엄마한테 네가 사과해. 네가 먼저 안 하면 나도 너희 어머니한테 사과드릴 생각 없어. 진짜 네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너야말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솔직히 오늘 좀 실망이다, 사랑아. 미친 그거 아닌가요?
아니,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상황 구분도 못하는 것 같았죠.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놈은 저한테 실망이라며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다 사과해라 하는 문자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이 결혼 어렵다고 말이에요. 엄마한테는 차마 저딴 메시지를 받은 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계획을 얘기해 주니 저는 당장 그러자고 했습니다. 큰일을 치르고 이틀 정도 지났을 즈음 저는 그놈과 그놈 엄마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감정이 앞서서 생각이 짧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 같은 사람 못 만날 것 같다. 어머니,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화가 풀리시는 거라면 뭐든 하겠다. 우리 엄마도 너무 죄송스러워한다. 혼수고 집이고 우리가 할 테니 제발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꼭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고 싶으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구구절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모자 참 속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곧장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들 때문에 다시 생각은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보나마나 뻔하죠. 혼수며 집이며 우리 쪽에서 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설설 기는 듯하니 자기네가 우위에 산 것 같아 기세 등등했을 겁니다. 내가 일단은 너희 엄마보다도 네 성의를 봐서 식사 자리는 가보던가 하마.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도 오겠다고 했어요. 어디 너랑 네 엄마가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지 기대한다는 어마어마한 말을 남긴 채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기대한다니 저희도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엄마는 그 주 주말에 있을 엄청난 일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했죠.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쪽에 차가 많이 막혀서. 희철 씨, 내가 미안해. 내가 자기랑 결혼하지 누구랑 하겠어. 내가 미안해. 됐어. 자기 진짜 그러지 마. 들어가자. 저 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연기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이에요. 저도 얼굴에 철판을 깐 듯 아무렇지 않게 그 인간들을 대하는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니 가게가 왜 이렇게 어수선해? 시설은 좋아 보이긴 한다만. 아, 그게 여기가 제가 하는 가게인데 아직 가오픈이라 워낙 좋은 곳이라 제가 미리 부탁해서 저희만 딱 있게 했어요. 뭐 좋아 보이긴 하네. 안 그래도 나 아는 사장님이 여기 대표가 꽤 큰 손이라고 하던데 뭐 하는 사람인가 몰라? 뭐 하는 사람이긴요. 저희 엄마입니다. 예비 시모는 안 그래도 이 가게 대표에 관한 얘기를 듣긴 했다면서 저희 엄마에 대한 정보를 줄줄 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가게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꼬마 빌딩을 지었다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 여자가 우리 모녀 주변에 사람을 심은 건 아닌가 흠칫했습니다. 그쪽이 이런 곳에 무슨 볼 일이 있나? 그때 예비 시모가 누군가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어요. 왜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나? 네, 저희 엄마를 향해서 말이에요. 엄마는 그날 아침도 샵에 가서 머리카락과 메이크업을 싹 받고 오셨어요. 옷도 더욱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입고 나타나셨죠. 그 여자는 그런 저희 엄마의 모습을 위아래로 쭉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고, 뭐 나름 돈 좀 썼나 보네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 수박 되나? 그나저나 여기는 왜 왔대? 나는 오늘 그쪽 볼 생각 없는데. 그리고 여기 아직 임시개업이라 지인들만 올 수 있는 거라던데. 예, 나 너희 엄마 온다는 거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 아유, 재수없어. 정말 재수없는 여자였습니다.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어찌나 거드름을 피우던지. 아유,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어머 대표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 가게의 매니저가 저희 엄마를 발견하고는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인사를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오셨냐고 말이에요. 그 소리에 다른 직원들도 일일이 나와 저희 엄마와 저한테 인사를 해주었죠. 그 모습에
그 여자와 그놈의 눈은 토끼보다도 더 동그래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들 일은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왔어요. 아유, 미안해요. 일하는데 이렇게 찾아오면 부담스러울 텐데. 아유, 아니에요, 대표님. 다음 주 오픈에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공사도 다 마무리되었고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직원들 덕분에 제가 마음이 정말 놓여요. 아, 그리고 이거 오늘 끝나고 직원들이랑 회식이라도 해요. 내가 가면 괜히 다들 불편해. 역시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여자는 상황 파악이 되었나 봐요. 제 옆으로 다가와 이 가게가 너희 엄마 것이 맞냐며 제게 슬며시 물어봤죠. 이게 너희 집 거라고? 너희 엄마? 네, 저희 엄마요. 아니, 네가 그냥 여기 아는 분 가게라며? 네,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니까 제가 아는 분이죠. 제가 아는 지인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길래 우리 엄마니까 내가 아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말한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그놈은 그럼 순댓국집은 어떻게 된 거냐? 대체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큰 가게를 갖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내가 말했었잖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엄마가 순댓국밥집 여러 개 하고 계시다고. 그러다가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순댓국밥집도 하는데 이번에 고급 한정식집도 차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엄마가 한정식집을 하고 싶어 하셔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사람 참 웃기고 간사한 게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여자와 그놈의 태도가 180도, 아니 360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 여자가 아주 설설 기다시피 저희 엄마 옆에서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돈, 어머, 어쩜 이렇게 큰 걸 운영하시면서 기뜸 한 번 없었어요, 그래? 어머, 나는 이렇게 큰 걸 하시는 줄 몰랐지. 아유, 이걸 어떻게 했어? 참네, 누가 보면 한 10년은 만난 친구인 줄 알았을걸요? 그 여자는 세상 다정한 척 저희 엄마한테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말까지 섞어가며 온갖 친한 척은 다 했죠. 아유, 이런 거 하느라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집은 그냥 우리가 할게요. 혼수랑 집까지 다 하면 우리 사돈 힘들어서 안 되잖아. 됐어요? 아유,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아이고, 아직도 지난번에 그거로 꽁에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미안해요. 내가 좀 솔직해. 그래서 가끔 말이 그렇게 나가네. 웃기지도 않네요. 사람 죽여놓고 내가 화를 못 참아서 그러라고 말하면 그 죄는 사라지는 건가요? 그 여자가 말하는 꼴이 딱 저거였습니다. 자기가 솔직해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하라는 식이었죠. 어쩜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는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여자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헛웃음이 참아지질 않더라고요. 사랑아, 자기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자기가 먼저 사과해서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주고 다행이다. 우리 결혼하는데 큰일 날 뻔했어. 바로 그놈의 저 실언 때문에 말입니다. 대체 뭐가 다행이라는 건지, 내가 저 남자를 대체 왜 좋아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마터면 내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여자가 상견례 때 깽판을 피운 것에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놈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말입니다.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랑 너희 엄마 오늘 여기 데리고 온 거 어디 너랑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나 보려고 부른 거야. 내가 미쳤니? 그 꼴을 보고도 너랑 결혼하게? 다른 여자 찾아봐. 어디 그쪽 집에서 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야, 사랑아, 너 갑자기 왜 이래? 네가 미안하다고 연락까지 했고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낯설했니? 우리가 뭘 잘해?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딴 소리 한 거? 아니면
네가 너희 엄마가 한 거 농담이니까 막연히 이해만 하라고 밀어붙인 거? 정신 차려. 그놈은 그제야 제 말이 진심인 걸 알아채고 어쩔 바를 몰라 했어요. 그건 그놈의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여자는 끝까지 자존심은 버리기 싫었는지 되려 저희 모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깟가게 몇 개 갖고 있다고 지금 우리한테 유세 부리는 거니? 허! 유세? 뭐하러? 뭐하러 당신 같은 여편네한테 유세를 부려? 그냥 보여준 거야. 당신 말처럼 더럽게 일 안 해도 얼마든지 성실하게 일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내가 보여주려고. 내가 미쳤다고 우리 딸을 그쪽 집에? 아이고, 됐어. 한 트럭을 갖다 줘도 필요 없어. 저희 엄마의 말에 그 여자는 화를 못 이겨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 같은 사윗감 놓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오늘 일까지 참고 넘어갈 테니 그만 앙금은 버리고 결혼 준비를 다시 하자고 했죠. 물론 저희 엄마와 저는 절대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파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파혼? 그래, 하자고. 그게 여자 손해지 남자 손해야?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손해? 이 여편네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파혼 하나 가지고 누가 손해내 마네야. 그 잘난 아들 당신 옆에 끼고 살아. 괜히 남의 집 딸들 인생 망치지 말고. 저희 엄마는 속이 뻥 뚫릴 만큼 시원시원하게 그 여자와 그놈에게 쓴소리를 해주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 인간들을 내쫓으며 소금을 뿌렸어요. 2번 다시 우리 가게 앞도 지나가지 말고 혹여나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길바닥에 뿌려진 소금과 함께 파혼했어요. 저의 이러한 사정을 아는 몇몇 절친한 친구들은 그래도 좋아했던 사람인데 괜찮냐고 물어봐요. 저는 완전 괜찮지라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죠. 하마터면 제 인생이 똥통에 처박힐 뻔했는데 파혼 정도로 구해진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요즘 저와 엄마는 더더욱 바빠졌어요. 엄마가 운영하시는 한정식집이 홍보가 잘 된 것인지 맛이 좋아서인지 개장 이후에도 꾸준히 손님이 늘고 있거든요. 저는 업무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조만간 승진할 그것도 같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저희 모녀의 인생에 대해 왈가왈부했지만 저희 모녀는 보란 듯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입니다. 어쩌면 드라마와도 같은 저희 모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야기를 더 적고 싶지만 이제는 그만 잠을 청해야 해서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